나홀로 디플레이션이라. 디플레이션은요 저성장 저물가를 말하거든요. 이게 한번 걸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1번씩 불황이라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예, 저성장 저물가가 10년 동안 와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한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요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경제 용어 중에 스태그플레이션도 무섭지만 저성장 고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이거든요. 그것도 무섭지만 저성장 저물가가 더 무섭습니다. 저성장 저물가는 결국 사람의 심리가 무너져서 소비를 더 이상 안 하는 걸 말하거든요.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그런 최악의 상황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0월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하락률 마이너스 0.2%입니다. 제가 이 나라가 위험하다 했는데 이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2%로 빠지니 아마 중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돈 엄청 풀었잖아요. 돈을 말입니다. 뭐 푼 정도가 아니라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뭐 100조씩 풀어 제꼈고요. 여기에다가 LPR이라고 해서 사실상 기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를 말입니다. 내렸어요. 여기에다가 은행의 지급 준비율조차도 내렸거든요. 그렇게 돈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여기에 추가 경정 예산도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180조가 넘는 금액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소비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지난 7월에 마이너스 0.3인데 이게 8월에 0.1로 회복기를 보이던가 9월에는 다시 0%로 떨어졌는데 10월에는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생산자 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지던 생산자 물가가요. 2021년 10월에는 13.5%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올 6월에는 마이너스 5.4%, 7월에는 마이너스 4.4%, 8월에 마이너스 3.0%입니다. 9월에 마이너스 2.5% 뭔가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10월에 마이너스 2.2%예요. 시장의 기대치보다가 더 나빠진 겁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생산자 물가라는 게 한 달 후에 소비자 물가가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9월에 2.5%잖아요. 9월에 2.5%는 10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면 11월에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생산자 물가 10월 생산자 물가가 반영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6%가 반영이 되면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아직 뭐 강력한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분명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수출도 사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9월에 마이너스 6.2%였는데 10월에 마이너스 6.4%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죠. 나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물론 수입이 올라가긴 했어요. 수입이 10월에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입이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는데 왜 말입니까?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 0.2%가 떨어졌을까요? 이게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소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가가 안 올라갔어요. 수입은 많아졌는데 물가는 안 올라가고 물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것은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합니다. 그동안은 러시아 원유를 받아 쓰다가 지금 원유에 대한 체계가 중동에서 또 들여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마 물가가 올라가서 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도 평가하거든요. 이 말은 결국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은 점점 나빠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안화를 보고 있으면요. 아직까지 포치가 안 깨졌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7.3430을 기록을 했는데 11월 9일에는요. 7.2838입니다. 안 깨져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위험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은 이 저성장의 저물가라는 그야말로 나홀로 디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단어를 또 생각하게 되니까 중국이 아파지죠. 경제성장률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5% 성장 못한다가 대부분의 전망이에요. 현재까지는요. ADB나 아시아개발은행이죠. 세계은행, OECD, 국제통화기금 다 5% 넘게 보고 있지만요.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부터 지금 조정하는 모양새거든요. 4.6% 이하로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여러분 쉽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기가 회복 단계가 이게 아직까지 될 수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바닥에 잠겨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지표가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반도체 외에는 안 보이는데 반도체도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약간의 꿈틀거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곡점에 서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것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더 내려가지는 않지만 바닥에 머물러 있다가 제가 지금 경제를 평가하는 그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보면요.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러면 우리 수출에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지금도 말입니다. 25%는 넘거든요. 홍콩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일인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돈을 진짜로 많이 풀었는데 돈을 풀었는데도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길로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죽했으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그동안 말입니다. 중국 몽에 계속 빠져 있었고요. 또 미국이 없어도 중국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헤어나오고 싶어는 하나 이게 미국 입장에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성장의 골이 길게 간다는 것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항상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